안녕하세요. 복된 장마입니다. 앞으로는 좀 기존 강의에서 만든 템플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표는 엑셀에서는 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값만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수식이나 더하기나 빼기 그런 수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들어간 것들을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와서 보기 좋게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로 된 것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 안에 이런 테두리 선이 너무 강하면 내용을 읽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연하게 선을 연하게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 있는 것들은 이제 수치화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좀 많이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많은 표들을 보면 이제 그 기존 틀에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그 기능하고 표를 다 완성한 후에 색다르게까지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기본 기능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색다르게 보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좀 색다르게 보이게 할 예정입니다. 먼저 표를 삽입하는 기능을 먼저 알아볼게요. 홈 탭에 보면 요 표 그리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칸씩만 나와서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삽입 탭에 보면 이제 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드래그를 해서 이제 수치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여기에 보시면 10 by 10이라고 10 by 그러니까 10의 8이죠. 예. 이렇게 이제 가로로 10칸, 세로로 8칸 몇 개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 이하일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설정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시면 표 삽입을 눌러서 필요한 것들을 수치를 입력해서 하면 좋습니다. 한번 20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그럼 가로 세로 20칸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표는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그 열 개념이 있습니다. 열, 1열, 그러니까 1열, 2열, 3열 개념이고요. 행은 이렇게 가로, 세로 개념으로 1행, 2행, 3행, 4행, 5, 6, 7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열, 7행인 거죠. 요 행과 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지 표를 다루기 편리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표도 수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수치가 있잖아요. 이 수치를 보시면 4는 그 가로 값이고요. 숫자 뒤에 1은 세로 값입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가 늘어나죠.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표를 만들면 자동으로 색상이 들어가는데요. 요 이제 그 표 스타일에 있는 기본적인 색상들로 색상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좀 다르게 하려면 다른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또 표는 좀 아쉽게도 이제 이 기본 스타일 말고는 그 저희가 디자인 탭에서 색상 정하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잘 해놓고 해야지 손이 좀 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이렇게 추가를 해보시면 지금 그 표 디자인에 요걸 보시면 이렇게 머리글하고 요약글, 줄무늬 행이 있잖아요. 머리글은 이 상단을 머리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단. 그리고 줄무늬는 지금 이 영역이 지금 줄무늬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꺼보면 단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요약글은 이제 맨 하단에 있는 걸 요약글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보통 머리글하고 요약글은 기본 색이 이제 글씨가 흰색이고요. 가운데는 줄무늬는 검은색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여기 있는 색상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선은 기능적인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 삽입에 엑셀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형태가 엑셀에 보는 것처럼 나와지는 거 말고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서 이거는 뭐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 삽입할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시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그 이 값이 요거보다 10의 8보다 크면 표 삽입으로 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에 대해 이것도 표인데요. 색상을 줄 수 있거든요. 홈 탭에서 보시면 이제 표를 그리고 나서 음영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엔 색이라는 거거든요. 색. 예, 그리고 이제 표를 기준으로 이제 각각 이 셀, 이걸 한 칸을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음영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희 그 도형 채우기 있죠? 예, 도형 채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 도형 서식하고 똑같은 옵션이 나타나니까요. 수치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 셀과 셀 사이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는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이 쓰고 있는 이 테두리라서 여기에다가 뭔가 적용을 하면 아래까지 같이 반영이 되니까 이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테두리 값은 사실 이 펜색이라는 걸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펜색을 선택하고 두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그 펜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펜으로 이렇게 색깔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좀 쓰기 전 어려워서 이걸 쓰지 않고 대부분 이 안에 있는 이 테두리 값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를 테두리를 주고 아래는 다른 색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데이션 채우기 같은 형태고요. 저희가 도형 채우기처럼 뭐 그림이나 패턴도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좀 무궁무궁한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 것은 글씨에 대해서 이 안에를 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여백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여백 도형 옵션에서 이런 옵션으로도 가능하고요. 레이아웃에도 보면 셀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셀을 만드신 다음에 그 표를 만드신 다음에 앞에 뭐를 추가하거나 삽입을 그러니까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셀에다가 앞에다 뭘 추가를 할 거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삽입 버튼이 있어요. 위에 삽입을 눌러보시면 왼쪽에 열을 삽입하면 열은 이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 오른쪽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위에다가도 추가할 수 있죠. 위에다가도 추가할 수 있고요. 물론 아래다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셀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다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 이제 삭제 버튼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을 삭제하면 이 행이 없어지고요. 열을 삭제하면 얘가 없어지겠죠.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표 삭제는 전체가 다 삭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셀을 이제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설명드리겠구나. 이렇게 이 두 개 위에 아래 있는 것을 합칠 때는 셀 병합은 더하는 거거든요. 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한 가로로 하나를 더 늘리면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면 이렇게잖아요. 이걸 누르면 두 칸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열은 1이고 행을 2로 하면 이렇게 가로로 두 칸이, 세로로 두 칸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과 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셀을 막 추가해서 쓰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리글하고 요약글 행은 그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만약에 본인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다 끄시고 사용하시면 늘릴 때마다 변동되진 않거든요. 예,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끄시면 쉽게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 추가하실 때 물론 이거를 분할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걸 끈 상태에서 그냥 이 끝에서 탭 키를 눌러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자주 쓰는 기능 좀 먼저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표를 갖고 오면 어떤 형태든지 좀 그 기존 스타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PPT하고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표에 있는 스타일을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표 디자인에 요 맨 앞에 걸 눌러보시면 여기 써있죠. 스타일 없음, 눈금자 없음이 나오잖아요. 요거 이렇게 지우시고 이제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처럼 보시면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좀 균일하게 가로값이 가고 싶은데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표를 선택한 다음에 이 레이아웃에 보면은 그 행과 열의 높이를 이제 같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열의 높이를 같게 해야겠죠. 이렇게 같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붙여넣기 하다 보면 이렇게 앞에 바짝 붙던가 뒤에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도형 옵션에서 보면은 이 여백 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여백을 주시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뒤에도 숫자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뒤로부터 계산을 하잖아요. 이유는 이제 그 단위를 파악하려고 많이 할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여백을 넣어서 살짝 띄워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스타일을 지우고 행과 표에서 그 레이아웃의 행과 열 값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셀 여백 여기에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선택해서 도형 옵션에서 여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좀 작지만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그 붙여넣기 해서 보면 이렇게 글씨가 위로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아웃에 보면 이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뭐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표 제작 및 스타일을 좀 다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